상으로 보면 결국 지금 민생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영수회담 빨리 하자. 이거는 조건 없이 대통령실이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영수회담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예스 할 게 없다니까요. 대통령이 뭘 가지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조국 대표들 만나자고 그러죠. 일단 뭐 조국 대표를 만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데 다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야당 대표가 뭘 얘기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뭐 해줄 게 없잖아요, 답이. 아니 법은 법대로 하고 지금 경제 문제는 빨리 머리를 맞대가 여야 간에 대책을 좀 세웁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죠. 사실 완전히 이게 참 거꾸로 된 게 예. 민생 챙기는 거는 대통령의 여당 절대적인 대통령의 책임이기 때문에 절대 책임이다. 대통령이 내가 도저히 민생 살리기 위해서 좀 세금을 좀 크게 써야 되겠다. 그럼 야당 대표 불러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내면서 그럼 야당 대표는 뭘 얘기해? 특검을 완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가장 정확한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챙기지 않겠다고 생각해버리면은 만날 이유가 없는 주고받을 게 거죠. 없어요. 주고받을 게.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특검 얘기 안 꺼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안 만나버리고 뭐 민생 망하든 말든 관계없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 근데 이제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고 조국을 안 만나는 게 차라리 낫지. 둘 다 안 만나거나 둘 다 만나면 오히려 골치 아픈 거 아니냐. 그래서 선별적으로 만나자. 뭔가 대통령의 액션이 필요하다. 야당 대표 만나야 된다는 국민의 열망을.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게 조중동부터 뭔가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를 물리칠 수 없다. 유튜버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대통령이 안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변 대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재명 대표 만나면은 최소한 이재명 대표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관철시켜야 되는 겁니다. 거부권에서 하지 마라. 그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민생에 세금 이렇게 쓸 테니까 협조해라. 이게 가장 정상적인 이제 영수회담이거든요. 네. 아니 근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세금 이렇게 쓸 테니까 민생 관련해가지고 협조해라라고 말을 들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민생 관련해서 이것저것 하자고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컨대 25만 원씩 줘가지고 좀 활성화를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하는 것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어쨌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지. 예컨대 지금 반대로 민주당이 발목 잡거나 안 한다고 그랬거나 이러면은 대통령이 얘기할 만한 게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할 게 없는 거죠. 대통령이 더 안 쓰자는 대통령이 안 한다는 건데. 노선이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란이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하면은 윤 대통령은 자기 공간은 생겨요. 외부로부터 자기 잘못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대통령이 어찌어찌 해보겠다. 이런 부분들은 인정이 되고 난 이해가 가.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이 엊그제 나도 이것도 공직사회 취재해서 내가 조금 파악을 한 건데 또 단독입니다. 또 단독이에요. 예. 이번에 지출 적자액이 58조라고 발표됐죠. 예. 더 된대요. 재정 적자가 58조가 아니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된 80조 정도 일인가 된다는 하니까 얘기도 있죠. 예. 내가 알기로는 지침이 내려갔는데 부처마다 그걸 짙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정부도 내부 거래가 많다고. 일반 회계만 있는 게 아니야. 특별 회계하고 기금이 있어. 그러면 그거하고 일반 회계하고 서로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쪽으로 떨구는 방법으로 해서 재정 적자를 확 줄였다는 겁니다. 예컨대 기금으로 이렇게 뭐 보전하는 거 멀쩡한 기금이요. 과거에는 예산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출연금을 줬다면 이번엔 기금에서 빼가지고 예산안으로 넣는 방식. 그래 내부 거래가 굉장히 많았대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줄인 게 58조래 이번에. 네. 그래가지고 그거 잘 파악해보고라 그러더라고. 올해는 결산도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게 세금을 왕창 깎아놓으니까 거기에다가 쓸 돈은 뭐 지출을 줄인다 그랬지만은 뭐 많이 줄인 것도 아니라고. 그런 상황에서 총선이 다가온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게 나라 살림이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상황이에요. 어쩌면 100조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에.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안 지고 경제 문제도 손을 놓고 있고 뭐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뭐 민생 좋아하면서 돈 넣겠으면 내가 80조다 100조다 이렇게 하고 그 돈 어딨냐 하니까 그거는 뭐 그 뒤에 가서 논의하고 어쨌든 다 해주겠다 이러니까. 그런데 총선 때 깎아준 세금이 또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 개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럴 때 개헌 얘기하면서 대통령하고 질치면 안 돼요.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개헌 얘기를 하면서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대통령 뭐 임기 조금 깎아주고 대통령 조금 좀 좋게 좀 내버려주고 임기 보장해주고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중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아무 책임 안 지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몸보신하다가 내려오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묻는 거에 우선시 된다는데도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국가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좀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기 재정과 민생 문제는 예. 이거는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는 저기 앞으로 닥칠 그 물가 인상 요인하고 금리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대통령이 나라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진솔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의혹만 갖고 덤벼봤자 곳곳에서 냄새는 나는데 대통령이 저기 장막을 쳐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라니까요. 그런 사이에 올해가 굉장히 이게 나라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게 이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경제 문제로 돌아가면 정치 문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민심이 민생이 경제가 이게 폭발이 아니고요. 정말로 몰락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사실 저도 제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심각하고 어려워요. 어디 가보면 물가가 너무 비싸고요. 주머니에 돈은 없고요. 은행에 내야 될 이자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또 금리는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돈은 없는데 물가는 폭등해 있고 이자는 낼 수도 없는 이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번에 총선에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국민들은 그냥 3년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변 대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을? 아, 이거 안 되죠. 예. 큰일 나죠. 큰일 나죠. 큰일 나는데 예.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어디 뭐 중심축도 없어. 예, 그러니까 그냥 원칙대로 특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 일부러 억지로 만든 특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이태원 참사 특조위나 다 해야 될 것들을 못한 거 아니에요 지난 국회에서. 그거 빨리 다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면은 거부권 대응해서 국힘당 끌어당기는지 재의결해가지고 통과시키고 원쪽으로 밀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백기를 들게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은 잘못 없다고 그러는 사람한테 계속 3년 동안 국정을 맡겨가지고 뭘 어떻게 망칠지 우리 예측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제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생각했던 예측이 하나도 맞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미국에서 뭐 금리 인하할 거라는데 그것도 지금 다 엉터리가 돼버렸죠. 지금 환율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렸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고요. 지금 수출이 훨씬 더 뭐 잘 돼가지고 뭔가 잘 돼 볼 것이다. 또 내지는 그런 거 돼가지고 건설 경기 이제 조금 부양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전부 다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된 예측을 해가지고 제대로 맞은 것도 하나도 없고 큰 틀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전문가들을 제대로 데려다가 그럼 다시 한번 이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가지고 뭔가 큰 틀에서 만들어봐야 되는데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능력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 계속 자기네 식구들 그냥 안위, 보위 이런 거에만 신경 쓰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거에도 관심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 국민의 경제는 누가 책임지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려는 거예요. 자 그래.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